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부터 한번 해볼까요?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가 지금 중복 체크가 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조금 정리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얘는 그냥 하나 지울까요? 지워놓고 멤버 테이블 비워놓고요. 다시 한번 가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지? 자,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테스트 1로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회원가입에 들어가서 테스트 1로 또 가입을 하려고 한다. 뭐 아이디나 이름이나 비밀번호 같은 거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 가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DB에 똑같은 정보가 두 개 들어갔기 때문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아이디를 중복되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DB 쪽에서 유니크라고 하는 컬럼을 써서 DB 차원에서 일단 에러를 뱉게끔 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유니크만 추가를 해도 당장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할 텐데, 애초에 회원가입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거 지금 무시하세요. 이건 브라우저 단에서 애초에 너무 간단한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막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여기서 회원가입했고 로그인 아이디가 겹쳤을 때 DB 쪽에서 막는다라 그러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근데 사용자들은 그런 에러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하려고 할 때 너 이 아이디는 이미 있어, 존재하는 아이디야, 그러니까 쓸 수 없으니까 다시 다른 걸로 바꿔 라고 해줘야 돼요. 그죠?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이거에서 이제 아까 수업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을 버튼으로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게끔 한다 라고 하면, 사실 요청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처리를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냥 A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어떤 링크 또 요청 보내주고요. 예를 들어 뭐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요청이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안에 중복 체크 이런 버튼으로 만들어 준다. 그럼 여기다 입력하고 얘를 눌렀을 때 이 값만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비동기로 통신을 할 거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애초에 모든 걸 다 입력을 하고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두 조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두 조인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조인 서블릿 여기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 누가 갖고 있죠? 얘가 갖고 있죠? 걔 파라미터로 꺼내 왔어요. 얘가 갖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죠. DB에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멤버 하나를 조회를 하는데 조건을 얘로 줘서, 로그인 아이디로 조건을 줘서 이 값이랑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과정을 통해 있으면 중복된 경우, 없으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 라고 하면서 쭉쭉 이어서 이제 코드를 진행을 하면 돼요. 저는 이걸 하나 복사를 할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셀렉트 쿼리로 수정을 좀 해줄 겁니다. 셀렉트 별, 굳이 데이터 다 가져올 필요 없으니까 그냥 카운트 숫자로만 세죠. 멤버 테이블 얘네 필요 없고, 여기를 where 로그인 아이디 컬럼의 값을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로 비교를 하겠다. 근데 여기 뭐 조회할 때 뭐 별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넣어줘도 되고, 이거는 뭐 상관없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쿼리를 수정을 해주고, 하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이거랑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쵸? 그냥 그 방식 사용하면 돼요. 여기에 뭘로 해볼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셀렉트 로우 인트 밸류도 있었고, 셀렉트 로우 불림 밸류도 있었고, 그 둘 중에 하나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인트로 할까요? 인트 이름을 뭘로 할까? 이건 그냥 이렇게 하죠. 로그인 아이디 디플리케이트 체크, 그냥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정도로 해서 dbutil에 .select row int value 이 친구로 실행을 시켜서 리턴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돌려주는 게 select row int value, 얘가 문제가 있을 때 마이너스 1일 거고, 있으면 없으면 0, 있으면 1을 주겠네요. 어차피 쿼리 자체가 한 명,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한 명을 검색해서 숫자가 0 아니면 1이 나올 거니까, 이 둘 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회가 안 된 경우에 마이너스 1 리턴이 될 거고요. 조회를 해서 결과가 0이든 1이든 뭐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조건을 따져볼 수 있겠죠. 얘를, 이걸 가지고서 이 리턴의 결과가 1이면 가입이 안 되는 경우니까 1로 판단을 해주고, 그때 보여주는 게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s 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돌려보낼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근데 보통 회원가입에서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 체크했을 때 뭐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시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그냥 조인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는 로그인 아이디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폼은 끝내버리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떠놓고 나서 그냥 가입이 진행이 돼버리겠죠. 안되니까 리턴으로 메서드를 끝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 아이디가 받아는 왔는데 사용하는 곳이 없어서 지금 노란 줄이 뜨고 있잖아요. 실제로 난 유스드 뜨고 있는 거거든요. 안 나와? 난 유스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굳이 쓸 데가 없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해놔도 돼요. 얘는 리턴을 남기겠지만 우리가 변수에 담아놓으면 그 변수를 안 사용했다라고 노란 줄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리턴 알아서 남겨, 나는 그냥 안 쓸래, 이러면 이렇게 남아있는 리턴이 허공을 떠돌다가 가비지 컬렉터가 물어가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윗단에서 먼저 이걸 쿼리를 날려서 결과를 가지고 체크를 할 거고,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 체크를 했는데 이 경우에 해당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 보여주고 리턴으로 함수가 끝나버릴 거니까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일치하는 게 있죠. 이 상태로는 헷갈리니까 지워놓고 다시 해볼게요. 테스트 1 이렇게 가입을 먼저 잠깐만요. 내가 코드를 어떻게 짜놨지? 그렇군요.
여기 프롬 어디 갔어? 다시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1 가입하면 일단 가능하고요. 다시 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테스트 1로 똑같이 해볼게요. 비밀번호는 테스트 2로 세팅을 해놓고 가입하면 이미 사용 중이다 뭐라고 하면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다시 회원가입.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비밀번호나 이름 같은 경우는 바뀔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는 값을 남겨주고 싶어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에서는 조금 귀찮아요. 많이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스프링부트 넘어가서 비동기를 쓰다 보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이디가 겹치지 않는다면 테스트 2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가입이 될 거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봤을 때 문제가 없겠죠. 이제 로그인 아이디 쪽에다가 유니크라고 하는 애를 추가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 그냥 아예 지금 아티클이 몇 개나 있지? 좀 많은 상태구나. 뭐 이거 그냥 어차피 컬이 있으니까 날렸다가 다시 만들어주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넣어주고 증식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멤버는 지금 비어있을 거고 아티클은 뭐 몇 개 들어있겠죠? 상태에서 다시 메인으로 회원가입을 먼저 해놓고 두 명만 해놓을게요. 두 명만. 그만 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서블릿이 별도로 또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중복 체크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려면 그 상황에 맞는 그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되는 로그인 아이디, 이 친구를 우리가 세팅을 해서 넘겨줘야 돼요. A 링크 안에다가. 그게 더 번거롭다라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비동기로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처리를 하면 되고요. 로그인 기능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로그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로그인 기능 어떻게 만들었었죠? 자, 이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간략하게 정보들을 저장해 놨었어요. 그리고 이 정보한테 값이 넘어온다면, 값이 들어있다면 로그인을 한 상태다 라고 우리가 기록을 남겼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웹을 사용하고 있고 서버를 통신을 하고 있죠. 진짜 만들어져 있는 세션에다가 값을 저장하면 돼요. JDBC 때는 세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서 쓴 거라고 치면, 이제는 진짜 세션이라는 애한테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넣어버릴 거예요. 자,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세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먼저 드릴 겁니다. 이 세션이라고 하는 애는요, 그림판이 나려나? 사용자가 있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우리한테 요청을 보내요. 그 요청을 지금 뭘로 판단하고 있죠, 우리가? 네, 서블릿들이 이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웹서버 단에서 그 IP랑 포트, 거기에 플러스로 컨텍스트 패스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뒤에 오는 URL, 맵핑 주소를 우리가 서블릿들이 각각 이런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용된 이 매핑 주소로 그 매칭을 시켜서 빨아들이고 있죠.
그럼 서블릿이 요청을 받고 들어와요. 그죠? 세션은 이미 존재해요. 이 순간에 세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게 우리 프로그램 전체라고 했을 때 그냥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생겨버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쿠키라고 들어보셨죠? 쿠키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쵸? 쿠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션과 쿠키는 상당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션이다 쿠키다 뭐 하나 검색해보면 둘이 세트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하나씩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쿠키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웹서버를 구축을 해놓고 웹서버 안에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웹서버 우리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린 브라우저가 없으면 못해요. 그쵸? 브라우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예 띄울 수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를 쓰는데, 브라우저를 통해 우리가 URL을 입력을 하고 그 URL이 매핑돼서 프로그램에 찾아 들어오는 형태로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건데, 자, 그 상황 속에서 쿠키는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만약에 쿠키가 저장을 할 거다 라고 하면, 그 쿠키는요, 이 데이터 자체를 우리 서버가 아니지,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요. 아니지, 맞지. 쿠키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요. 쿠키는 여기서 값을 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쿠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 로그인 정보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쇼핑몰 페이지다 그러면은 뭐 장바구니 이런 개념들을 보통 쿠키가 이제 많이 물고 있어요. 내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뭔가 일시적으로 물고 있어줘야 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쿠키가 많이 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개발자 도구에서 까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위험하겠어요? 보안에 약해요. 까볼 수 있는 데이터니까. 근데 세션은요, 그러니까 쿠키랑 세션이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 그랬죠. 둘이 상당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쿠키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쿠키는 브라우저 안에서 개발자 도구로 까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게 쿠키고요. 세션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버 쪽에 저장을 해요, 데이터를.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쿠키로 담았을 때 위험성이 존재하는 민감한 데이터들을 세션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키랑 세션은 간단하게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건데, 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 요청을 받아들였고, 우리 프로그램에 뭐 매핑을 통해 딱 뭐 페이지를 보여주든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일단 세션과 쿠키는 존재해요. 이미 우리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는 존재해요. 이미 존재하는 애를 가져다가 우린 쓸 뿐이에요. 이 세션이라고 하는 애는 그 프로그램 전역 공간, 우리 뭐 전역 변수, 전역 공간 이런 얘기 많이 해봤죠. 근데 그것처럼 내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세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뭐 메인 서블릿에서 쓰고 싶다, 그럼 얘는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그냥 존재해요 이미. 그럼 우리가 메인 서블릿에서 너 일로 와봐 하고서 써요. 그리고 다른 서블릿에서 너 일로 와봐 하고 써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세션이라고 하는 애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값을 세팅을 해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는 다 갖다 쓸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약간 스태틱 변수 같은 느낌? 공유 자원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스턴스 클래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객체화 시켜서 쓴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만든 객체랑 여기서 만든 객체랑 전혀 다른 객체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저장을 해도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고요. 세션은 그냥 공통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를 여기서 불러 써도 여기 들어있는 값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서 불러 써도 여기 들어있는 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영역으로 우리가 불러다 쓸 수 있다. 이게 세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세션과 쿠키는 일단 하는 기능이 거의 똑같다고 했죠. 웹사이트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자, 우리가 얘네를 가지고서 값을 저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했다고 쳐볼게요. 하고 나서 뭐 메일로 들어가요. 여기서 로그인이 풀렸대요. 이거 말이 안 되죠. 페이지가 이동을 해도 로그인 정보는 남아 있어야 되고요. 현재 로그인 된 상태라는 걸 프로그램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로그인을 해놓고 카페를 갔는데 로그인이 풀렸대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로그인을 또 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불편한 거니까 그렇지 않게끔 해주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해 놓는 방법 둘 다 같아요. 동일해요. 이거는 동일한데 이 안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쿠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브라우저에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뭐 맞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그래서 브라우저 단에서 까볼 수가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션 같은 경우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얘는 애초에 프론트 입장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브라우저를 통해 개발자 도구를 통해 까볼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세션이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우리는 브라우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매번 서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세션 쿠키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뭔가 값을 남겨놔요. 그게 뭘 남겨놓는 거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만들어진 키 값을 만들어서 그 키를 클라이언트에 남겨두고 이제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이 키 값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세션이 우리가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이 데이터의 원본은 서버로 가요. 그래서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우리가 그냥 서버에 통신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되는 순간 키라고 하는 값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키랑 밸류로 세팅을 해서 밸류를 하나 넣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키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키를 세션 쿠키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근데 이 세션 쿠키는 쿠키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세션 아이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도 나올걸요? 여기 있죠. 이런 키, 이게 지금 세션 스토리지 안에 있는 키인데 이 키를 통해서 여기로 접근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 말고 쿠키에 J세션이 안 나오네. 네트워크에서 뭘로 봐야 될까? 네이버는 너무 뭐가 많네. 우리 걸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 이 J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이 리퀘스트 쿠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청할 때 이 쿠키, 이 J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얘가 이제 그 세션 쿠키의 값을 이렇게 키를 가지고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을 하고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꺼내 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건데, 자, 지금 우리는 세션을 다뤄본 적이 없는데 이미 들어가 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세션은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빼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다 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안 만들었지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꺼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이것까지 잘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따라가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아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사실 여기까지는 뭐 알면 좋은 건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정도인 거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애초에 쿠키를 안 쓰고 세션만 쓰면 되잖아요. 왜 굳이 쿠키를 써서 보안의 약한 취약한 부분을 남겨놔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쿠키는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고 세션은 서버에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을 했대요. 그럼 서버는 부담을 느끼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션에 데이터를 너무 많이 저장하게 하면 서버에 부담이 간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쿠키와 세션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쿠키만 쓰면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고요. 민감한 데이터들을 다룰 때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세션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훨씬 세션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러한 문제가 또 있으니 애초에 서버 자체가 부하가 커지면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데이터가 양이 많은 것 때문에 서버가 부담이 가서 과부하가 가서 서버가 오작동을 하게 된다면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웹에서는. 이게 지금 적절한 예시가 잘 안 떠오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그인 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 사용자 정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여기다 뭐 저장했지? 이런 식으로 아예 얘는 멤버 아이디인데 얘는 아예 멤버로 저장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거다, 그럼 이 멤버 안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저장할 거면 쿠키에 저장하면 안 돼요. 비밀번호까지 유출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저장할 거래요. 그럼 얘는 쿠키에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로그인 정보로 저장을 할 건데 비밀번호까지 같이 통으로 아예 회원 정보를 전체를 다 저장을 할 거야. 그럼 쿠키로 가면 안 돼. 근데 나는 지금 비밀번호 같은 거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로그인 되어 있는지만 여부만 볼 거야. 그러면 쿠키에 저장을 해도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만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봐도 구글링에 널려있는 자료들이에요. 저도 실제로 이 정리를 제 머릿속에서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글들을 찾아보다가 괜찮은 문구들을 좀 발췌해 와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쿠키를 사용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자동 로그인. 아니, 자동 로그인은 좀 그런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들 그 페이지 띄우면 그 애초에 그런 거 있죠. 일주일간 보지 않기. 그 막 클릭해가지고 닫기 누르면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광고 팝업은 안 뜨게 되는 그런 것도 쿠키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는 따로 안 했는데, 쿠키랑 세션은 지속되는 시기가 달라요. 시점? 지속되는 시간. 세션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했다고 치면 내가 브라우저를 끌 때 사라져요. 서버에 저장을 한 거죠. 서버에 저장을 했는데 내가 서버에 연결을 지금 끄는 거잖아요. 브라우저가 우리 거 서버에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서버랑 통신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에 해당하는 세션이 생성이 됐을 거고, 그 안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따로 세팅한 건 없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브라우저를 끈다. 그럼 얘는 이미 우리랑 연결이 끊긴 거죠. 그러면 세션은 사라집니다. 근데 쿠키는 내가 단순히 브라우저를 껐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고요. 얘는 이제 안에서 세부 설정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유지를 줄 건가를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근데 세션도 마찬가지예요. 세션도 뭐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 시간이 지나면 브라우저를 끄지 않아도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처리할 수 있는데, 쿠키 같은 경우는 세션보다는 종료 시점이 명확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만 아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내용들이 공공기관 사이트 연장은 큽니다.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민감성이 있는 정보를 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세션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데이터가 딱히 없다. 그럼 쿠키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가능해요. 로그인 시간 1시간 같은 거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런 것도 다 세팅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은행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애초에 지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애초에 로그인 되어 있는 내 회원 옆에 시간초가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로 해놓고 이 시간초가 다 끝나면 내가 이 페이지를 뭐 다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그런 거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쿠키나 세션에 대한 만료 시기를 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화면에는 그냥 카운트를 보여주는 것 뿐이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꽤 가능한데, 어쨌든 세션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이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그냥 공통 자원으로서 우리가 통신을 하면 이미 우리 웹서버로 통신을 들어오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거나 꺼내 쓰거나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통신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얘는 얘 거니까 일단 꺼놓고, 자, 로그인 같은 경우도 main.jsp에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login.jsp로 넘어가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 받고, 그리고 그걸 그 JSP를 띄워주기 위한 서블릿 하나, 그리고 실제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내 정보 입력하고 눌렀을 때 실제로 로그인을 시켜줄 서블릿 하나, 그래서 두 개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main.jsp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로그인 버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멤버의 로그인. 그러면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없으니까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까 멤버 조인이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멤버
로그인 서블릿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들어가서 이거 꼭 바꿔 주시고 로그인. 자, 그러면 이것도 join.jsp 뭐 lite.jsp 하나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로그인.jsp 만들어주고 여기는 로그인 그리고 이거 일단 냅두고요. 여기 두 로그인 그리고 확인 같은 거 입력받을 필요 없고 이름 입력받을 필요 없고 여기서는 버튼 이름이 가입보다는 로그인이 더 맞을 거고요. 그리고 뭐 취소 얘는 뭐 그냥 두죠. 취소 눌렀을 때 그냥 홈으로 갈 수 있게.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건 뭐 그대로 두면 되겠죠? 크게 건드릴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로그인 할 때도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으면 너 이거 입력해 라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변형시켜서 그냥 쓰도록 할게요. 조인 폼이 아니라 로그인 폼 서브밋 똑같이 활용을 하고요. 이름 바뀌었으니까 이름 바꿔줘야 되고요. 이 안에 패스워드 체크랑 네임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런 과정은 똑같이 필요할 거니까 냅두고 아이디, 패스워드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지워주고요. 이것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게 있으니까 그냥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잖아요.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실제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to join 하나 복사해서 to 로그인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서블릿에 가서 여기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 같은 경우도 로그인 그 폼 양식 나오던 페이지에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딱 눌렀을 때 누구누구님 뭐 환영합니다 뭐 로그인 됐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메인 페이지로 돌려보내주면 되잖아요. 얘를 아까 우리가 두 조인에 환영합니다를 넣어놨죠. 이미 가입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주고 환영합니다는 로그인해서 쓰죠. 자, 그러면은 본인이 응답할 거니까 이런 거 하나 필요할 거고 DB 갔다 와야 되나요? 갔다 와야죠. 판단해야 돼요. 지금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 가지고서 갔다 와야 되니까 네임은 필요 없으니 지워버리고 얘도 필요 없으니 지워버리고 그냥 이거 다 지워버리고 위에 있는 걸 좀 바꿔서 쓰도록 하죠. 패스워드. 자, 얘는 어떤 쿼리를 날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자, 네, 셀렉트 조회를 할 거예요. 뭘로? 네, 현재 입력되어 있는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조회를 해 볼 겁니다.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가 있으면 가져오겠죠. 그럼 일단 그 아이디가 있는 아이디네요. 그쵸? 우리가 인트 밸류 했었는데 이제 이걸로 안 할 거고 아예 한 줄 데이터를 다 가져올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쵸? 가져오고 나서 그 안에 가져왔던 값 안에 들어있는 비밀번호랑 내가 지금 입력받은 비밀번호랑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또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디만 일치한다고 해서 로그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해주려고 아예 셀렉트 별로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습니다. 커리문은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한 줄의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는 얘기니까 이 한 줄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게 아니라 아예 맵 타입으로 스트링 오브젝트 얘로 멤버 로우 이런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db util에 있는 select row를 통해서 한 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잠깐 지워놓고 자, 한 줄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한 줄 데이터가 지금 이런 형태로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where의 id는 로그인 id는 뭐 테스트 2다 뭐 이런 컬이 날린 것처럼 들어온 건데 from member where 로그인 id 이게 없네요.
이렇게 한 줄 데이터가 나온 거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 지금 존재하는 아이디라서 그러니까 로그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서 로그인이 안 되는지 먼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은 멤버 로우로 가져온 이 맵이 데이터가 안 들어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런 조건문을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건데, 아니 있나? 혹시 여기 isEmpty라고 우리 써봤나요? 아, JDBC 때도 썼어요? 이러면 이 해당 맵이 비어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비어있으면 어떤 경우? 지금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인 경우, 그러니까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이때는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아까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이걸로 가져오죠. 여기 들어가면 있으니까 가져와서 이미 사용 중인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하나 보여주고, 이 뒤에 로그인 아이디 그냥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다시 로그인으로 돌리는 게 맞겠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리턴까지 해줘야겠죠. 여기서 리턴을 안 해주게 되면 비어있는 경우에 이런 메시지 보여주고 돌리긴 돌리는데 밑에 것도 해버리려고 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니까 항상 이제 해당하지 않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를 걸러냈을 때에는 리턴 같은 걸 잘 써서 우리가 메서드를 끝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아이디에 대한 검증은 했고 여길 뚫고 왔대요. 리턴을 안 만나서 여기 밑에까지 코드가 내려왔대요. 어떤 경우? 아이디는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비밀번호만 검증하면 되는 경우.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어디에 있는 누구랑 뭐랑 검증을 해야 되죠? 그쵸? 멤버 로우에 들어있는 로그인 패스워드랑 누구랑? 우리가 위에서 입력받은 로그인 패스워드랑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하나 빠졌어요. 얘네가 일치하면인 거잖아요. 일치하는 경우를 걸러내면 좀 불편하니까 일치하지 않으면을 걸러냈을 때가 좀 더 편하겠죠? 일치하지 않으면 뭐 보여주면 돼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줘 놓고 얘도 로그인으로 돌려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여줄 게 없는 거니까 지워주도록 하고, 얘도 리턴. 그럼 이 두 경우를 다 통과했대요. 밑으로 내려왔대요. 어떤 경우? 네, 로그인이 가능한 경우. 그럼 로그인을 시켜주면 되겠죠. 땡땡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로그인 아이디 보여주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로그인 기능은 이거면 돼요. 우리가 기능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땡땡님 환영합니다도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입력받았던 이 두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져온 이 멤버 로우를 통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다른 페이지에서도 얘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만약에 세션에다 저장을 안 해놓으면요, 우린 페이지마다 이런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고요, 페이지마다 로그인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고요.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션에다가 값을 저장하자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거냐, 자, http 세션이라고 하는 이거 서블릿에 있는 얘를 쏠 거예요. 그러니까 세션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져 있는 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사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세션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변수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면 돼요. 근데 보통 세션은 세션으로 이름 많이 써요. 뭐야, 어디갔어?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뭐 세션 객체를 이
이걸로 뭐 객체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게 어딨어? 우리 요청을 딱 받아서 이 서버가 통신을 하면 세션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 세션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요가 우리 프로그램 안에 존재하는 건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얘는 서버? 뭐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는 이 안에 있어요. 리퀘스트에 있어요. 리퀘스트에. 이 세션이라고 하는 애가 사용자한테 요청을 받아오면 생겨요. 요청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청은 우리가 서버 통신이 이루어지는 순간 언제나 존재하게 될 거니까. 근데 이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URL 매핑에 따라서 요청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세션이라는 친구는 안 바뀌어요. 공통으로 하나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 요청 안에 있는 get 세션을 했다. 그리고 그걸 이 타입으로 만든 변수에 담았다 라고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친구를 갖다 쓰겠다라고 불러온 거예요. 세션은 요청 안에 속해 있게 됩니다. 요청해서 꺼내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세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요청 안에 들어있던 그 세션 실제 영역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불러왔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세션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값을 꺼내다 쓸 수도 있고요. 들어있는 값을 혹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set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 하는 거는 해당 리퀘스트, 지금 현재 서블릿이 통신하고 있는 그 리퀘스트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영속적인 저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세션에다가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요청이 바뀐다 한들, 우리가 메인 페이지로 가겠다 하는 요청에서 로그인으로 가겠다 하는 요청으로 바뀐다 한들 정보가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사용법이 비슷한 것 뿐이에요. set attribute를 하게 되면 얘도 똑같아요. 키 밸류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제가 아까 이제 쿠키에는 멤버 자체를 저장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세션에는 저장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똑같아요. 로그인 아이디나 그러니까 회원 번호나 회원이 로그인한 로그인 아이디 그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저장을 해도 되는데 아예 그냥 멤버로 저장을 해도 돼요.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일단 좀 분리를 시켜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하나랑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 이것보다 그냥 통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는데 혹은 통이 필요가 없겠는데 하면서 그때 가서 수정하면 돼요. 일단은 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로그인한 회원의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는데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 어디 들어있어요? 그쵸, 멤버로우에 들어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쿼리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 이 안에 다 들어있을 거니까 멤버 로우 .get 해놓고 여기에 아이디 같은 거 해주면은 해당하는 값을 세팅을 해주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멤버 로우에서 꺼내도 돼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다면 굳이 멤버 로우로 안 꺼내고 얘 갖다 써도 되겠죠. 어차피 일치하는 경우일 거니까. 근데 얘는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꺼낼게요.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로그인 아이디 이 변수를 갖다 써도 어차피 이 경로로 이 조건들로 검증될 거 다 하고 나서 실제로 일치하는 경우일 거니까 그냥 써도 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데서 만약에 이 세션 리퀘스트에 있는 get 세션으로 불러왔다. 그럼 그 세션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한 번 더 하기 전에는 세션 안에 이런 정보가 없겠죠. 근데 그 로그인을 통해서 두 로그인 서블릿이 일을 한 번 해요.
그리고 로그인이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세션에 저 값들이 들어있게 되니까 우리가 그 로그인 정보를 세션이 갖고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로그인이 잘 되는지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게 어딨어? 이거 아닌데? 떴나? 다시 들어가 보죠. 지금 현재 서블릿도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서버 다시 켜주고 로그인 버튼 생겼죠. 누르고 들어가면 페이지 나올 거고 여기서 테스트 1, 테스트 2 하게 되면 일치하는 회원 없겠죠?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만약에 테스트 3 이러면 아이디 자체가 없겠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나오고요. 둘 다 입력을 안 했다. 아이디 입력해주세요. 입력했다. 비밀번호 입력해주세요. 입력했다. 없죠 이런 아이디? 아이디 뭐라 할 거고요. 우리가 일단 만들고자 했던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로그인이 가능한 여부 환영합니다 나오면서 잘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쵸. 중복 로그인 또 되겠네요. 못 막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콘솔로 할 때는 애초에 버튼 자체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버튼이 없으니까 그래서 콘솔은 어쩔 수 없이 명령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판단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화면에 버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버튼이 특정 조건일 때만 나오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버튼이 나오면 되고요.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이 두 자리 대신에 이거 두 개 대신에 로그아웃 버튼 나오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배웠거든요. 다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버튼들을 로그인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약간 시간을 좀 들였다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52분이니까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